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한때 100달러 선까지 깨졌던 이 엔비디아가 다시 한 번 더 이 하락이 깊어졌던 그 가격대, 저항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114달러 정도로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을 하였고요.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공휴일이고 우리나라 시장은 5월 7일부터 개장이 되는데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미국 시장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언덕을 돌파를 해줄지, 돌파를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또 엔비디아에 대한 지금 현재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좀 봐야 하는지, 그리고 결국에 시장 자체가 나스닥 차트도 그렇고요. 시장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모든 차트가 딱 중요한 딱 그 시점에 걸쳐져 있습니다. 지금 최근 관세 정책에 대한 여파, 관세에 대한 여파와 경기 침체에 대한 여파로 급락이 나왔던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이 어디까지 나와줄지가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차트 분석까지 제대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성장 모멘텀 또 주요 이슈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주가 전망이에요. 자, 보시면 이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향후 12개월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목표치가는 지금 약 한 160달러에서 180달러 선까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최고 목표 주가는 약 220달러, 뭐 최저는 100달러인데 거의 대부분 약 미국의 각종 증권사들의 대형 증권사들의 40명의 애널리스트들 중에 34명이 강력하게 매수를 이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의 강세는 저도 분명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일부 보수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지금 실적이나 이 목표 주가를 약 135달러 정도로 좀 약하게 보는 중립적인 입장도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결국 이런 중국 수출 제한이나 자체 칩을 개발하는 고객사들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일단 성장 모멘텀과 주요 이슈들을 우리가 볼 때 결국 블랙웰 AI 칩 출시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 중반에 앞으로 차세대 칩인 이 블랙웰이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인데 이 칩 같은 경우는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되고 전력 효율성이 높아서 이 데이터 센터와 AI 쪽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출시가 그리고 또 수요 확보가 주가 상승의 주요 촉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블랙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해드려 보자면 일단은 블랙웰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랙웰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주가라는 건 기대감이 생명이라는 거. 네, 그런데 일단 두 번째로 볼 게 바로 중국의 AI 칩 개발 미국의 수출 규제죠. 현재 중국의 화웨이가 자체 칩 이 에센드 910D를 개발하고 있고 이 엔비디아의 H100 GPU와 경쟁할 수 있는 성능을 목표로 현재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엔비디아의 AI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중국이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거는 또 또다시 분명히 부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좀 우려스럽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중국의 기술 개발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은 중국의 시장에서 현재 어떤 식의 이제 AI 쪽에 소식들이 나오는지도 우리가 좀 같이 확인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이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계속 우리가 추적 관찰해 봐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도 저는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다 하더라도 결국 단기적으로 주가의 방향성은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이 독점 체제는 깨지 않고 있고, 그리고 결국 기술력으로 보자면 따라 붙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이미 엔비디아가 예전에 만들어냈던 그 정도의 기술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고성능 칩이나 이런 AI 쪽 또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나 저전력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는 지금 단기 저점을 찍었던 이 자리부터 새로운 상승에 대한 파동을 만들 거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상승에 대한 파동이 과연 전고점을 뚫어주는 강력한 상승이 될지, 아니면 한 번 정도 저항을 맞고 또다시 좀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에 인해서 한 번 더 주가가 빠질지는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좀 보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텐데, 자, 이걸 보면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차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효자 종목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가 2023년도부터 시작됐던 저점 라인부터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좀 만들어 드리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섯 파동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끝이 나고, 임펄스 파동이라는 건 이런 다섯 파동에 대한 임펄스, 그리고 A, B, C 조정, 이거를 일단 기본으로 둡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양한 뭐 변화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 토대를 한 추세가 끝나고 그 뒤에 2024년도 7월에 한번 고점 대비 32% 정도 이렇게 A, B, C 조정이 발생을 했다가 ABC 조정이 발생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가 짧게 나왔다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우리가 좀 더 큰 추세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추세가 그 하나가 끝이 났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파동에서도 이렇게 임펄스에 대한 파동이 완성이 되고 끝이 났다 보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나오는 이 A, B, C 조정이 다 나온 것일까?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흐름을 좀 볼 때 고점 대비 저점에서 약 조정이 정확히 0.382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반적으로 더 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적어도 여기까지는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또 딱 이 자리가 예전에 2024년도 7월에 저점을 만들었던 그 자리,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2024년 7월에 저점을 만들었던 이 쌍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저는 지금부터 새로운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은 무조건 나올 수 있다 봐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카운팅을 좀 해보면, 저는 첫 번째 상승 파동과 두 번째 조정 파동은 나왔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건 세 번째 고점과 다섯 번째 고점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인데, 일단 우리가 적어도 이 세 번째 고점에서 1차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차적인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주가가 좀 급락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 자리가 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가기 위해선 이런 1차적인 타점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다시 매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일단은 보수적으로 조금 가져갈 필요가 있고, 아직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엔 아직 이렇게 임펄스 파동이 완성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분명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신고가를 뚫을지 아니면 한 번 더 저항을 맞고 뚫을지는 우리가 그 뒤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결국 아직은 지금 이 단계에선 매도를 결정할 때는 아니고 우리가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앞으로 나오는 이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과 이 주가의 향방, 그리고 앞으로 장중에 나오는 타점들, 제가 저희 구독자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새벽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잠을 자지 않고 함께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좋은 타점에 관한 방향성과 인사이트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엔비디아라고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해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제 영상 많이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항상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하고
이 자료들을 이런 엘리어 파동이나 RSI 혹은 추세 관련된 기초적인 자료들을 제 구독자방에 오시는 분들에게 다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스스로 좀 공부하는 성의만 보여달라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왜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타점만 받아가는 게 아닌 정확한 이유, 근거와 원칙, 근거와 우리의 원칙과 근거에 대해서 항상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를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좀 강조드리고 싶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는데 설문지 링크입니다.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평단, 비중 간단하게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피드백을 좀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좀 물려있는 종목이 있어, 내가 지금 좀 골칫덩어리 종목이 있어, 아니면 내가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종목이든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세요.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여러분들에게 이 휴일 동안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밑에 있는 번호로 엔비디아 여러분들 구독자방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공휴일이고 우리나라는 6일까지 휴일이고 미국 시장 보시는 분들이 아마 좀 여유롭게 좀 보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다들 휴일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녁엔 좀 쌀쌀하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